그들은 한때 할리우드의 빛나는 얼굴이었고 미소로 세대를 사로잡으며 유럽과 미국 포스터에 똑같이 이름을 빛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빛은 동시에 그들을 삼켜버린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고 일부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또 다른 일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운명 뒤에는 명성, 상실, 그리고 너무 일찍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삶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찬양받았지만 오늘날까지 그들의 사라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들 8명의 아역 스타들을 기억합니다. 셜리 템플은 단순한 아역 스타 이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로를 찾던 시대에 그녀는 전 세계적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곱슬머리, 독특한 미소, 그리고 흐린 날조차 밝게 만드는 에너지로 그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그녀는 순수함과 낙천주의가 가장 어두운 시간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화는 어려움을 겪던 폭스 영화사를 파산에서 구했고 그녀의 상품 물결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 국가의 용기를 불어넣어준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셜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그녀에게 기대했던 이미지는 변했습니다. 스튜디오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알지 못했고 대중은 영원한 아이의 이미지에 매달렸습니다. 겨우 22세, 그녀는 할리우드의 소란을 뒤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그녀 이전에는 거의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재창조한 것입니다. 셜리 템플은 외교관이 되었고 대사가 되었으며 스포트라이트 없이 영향력을 추구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별은 조용했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를 떠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매력적인 아역 스타에서 찬사를 받는 성인 영화 배우로의 전환을 마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낸 드문 기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미 3.5번가의 기적에서 어린 소녀 시절부터 그녀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자연스러움으로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그녀를 영화에 새로운 감수성을 선사한 재능 있는 아이로 보았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전 세계의 눈앞에서 성장했고 제임스 딘과 함께 이유 없는 반항에서 빛났으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적인 성공 스토리 뒤에는 압력, 조작, 그리고 깊은 정신적 상처로 점철된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녀를 몰아붙였고 10대 시절 나탈리는 유명 감독과의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경력은 1981년 운명적인 밤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보트 여행 중 그녀는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재논이 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할리우드를 견뎌냈고 아역 스타의 저주를 극복했지만 결국 이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로디 맥다월은 성숙함과 감수성의 놀라운 조화로 할리우드를 사로잡은 영국의 신동이었습니다. 이미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에서 소년 시절부터 그는 비평가와 대중 모두를 사로잡는 인상적인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은 이 젊은 영국인에게 재능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조용한 강렬함을 발산하는 배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아역 스타들과 달리 로디는 청소년 및 성인 역할로의 전환을 마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냈습니다. 나의 친구 플리카와 같은 영화들이 그의 지위를 확고히 했지만 그가 위대한 주연 배우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서히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났습니다. 역할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그는 다른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그는 카메라 앞에서 종종 부족했던 자유를 찾았습니다. 할리우드 거물들의 초상화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명성과 씨름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과 진실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성 탈출에서 두꺼운 가면을 쓰고 계속 연기하는 동안 그는 대중에게 보이지 않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그가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할리우드의 심장에 얼마나 존재했는지 단지 그림자 속에서였을 뿐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제키 쿠거는 세계 영화의 첫 번째 위대한 신동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과 함께 키드에서 수백만 명을 울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1920년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유럽도 미국만큼이나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럽고 종종 가슴 아픈 존재감으로 그는 한 아이가 온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상품, 장난감, 피규어, 의류, 제키 쿠거는 쇼비즈니스에 이 단어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오늘날 현대적인 수백만 달러 제국에 해당하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어 힘들게 번 돈에 접근하려 했을 때 가장 잔혹한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거의 모든 재산을 횡령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나중에 그에게 아주 작은 부분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채플린의 작은 소년을 그토록 사랑했던 유럽까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드라마로부터 쿠건법이 탄생했는데 이 법은 그 이후로 아역 스타들의 수입을 보호합니다. 비록 제키가 나중에 아담스 패밀리 시리즈에서 엉클 페스터로 잠시 다시 빛을 발했지만 상실의 상처는 항상 눈에 띄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웃게 만든 소년이었지만 자신의 가족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바비 드리스콜은 한때 디즈니 제국의 빛나는 왕자였고 수백만 아이들에게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마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터팬으로서 그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웃음, 순수함, 몽환적인 에너지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한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개인적으로 그에게서 자신의 캐릭터가 구현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밝게 시작된 동화는 곧 할리우드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바비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외모가 변했고 갑자기 그는 스튜디오가 그에게 요구했던 영원한 소년의 이미지에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고려 없이. 그로 인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역할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며 그를 너무나 빨리 버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비는 마약 중독, 범죄, 그리고 완전한 외로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68년 뉴욕의 버려진 건물에서 그의 싸늘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묻혔습니다. 네버랜드 윤 없는 피터팬. 한때 그를 찬양했던 세상에게 잊혀진 채 2년이 지나서야 지문을 통해 이름 없는 사망자가 한때 날 수 있었던 소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비 드리스콜은 겨우 3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랜든 드와일드는 겨우 11살 때 단 한 문장으로 영화 역사를 썼습니다. 고전 영화 셰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셰인 돌아와요 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은 미국 서부 영화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고 유럽에서도 이 장면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브랜든은 평범한 아역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희 속에 비평가와 감동 모두를 매료시키는 조용하고 거의 취약한 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셰인으로 그는 가장 재능 있는 젊은 배우에게만 주어지는 오스카상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결혼식의 멤버와 나중에 허드 같은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고 폴 뉴먼과 함께 출연하여 그의 재능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징후는 브랜든이 많은 아역 스타들을 덮친 저주에서 벗어나 탁월한 경력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 1972년 7월 6일 아내에게 가는 여행 중 그는 자신의 밴 통제력을 잃고 주차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그는 곧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겨우 30세였습니다. 한때 누군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절박하게 애원했던 소녀는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랜든 드와일드는 영원히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에게 묻게 하는 재능의 조용한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프레디 바르톨로뮤는 교양 있는 영국 소년의 전형으로 그의 우아함과 섬세함은 1930년대 할리우드와 유럽을 똑같이 매료시켰습니다. 완벽한 발음, 자연스러운 우아함, 그리고 놀라운 감정의 깊이로 그는 MGM의 가장 귀한 젊은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 소공자, 용감한 선장들과 같은 고전 영화에서 그는 스펜서 트레이시와 같은 대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쉽게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의 재능은 무한해 보였고 성인 주연 배우로서의 길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그의 삶을 완전히 탈선시킨 드라마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의 이모가 그를 사랑으로 키운 후 그의 친부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영화로 인해 상당하게 불어난 재산도 원했습니다. 이어서 프레디를 정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파괴한 치열한 양육권 및 재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스튜디오는 이러한 혼란을 피했고 그를 멀리했으며 그 결과 그의 별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는 예전 경력을 다시 이으려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를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이 8가지 운명은 어린 시절의 명성이 얼마나 연약한 꿈인지를 보여줍니다. 각 빛나는 얼굴 뒤에는 자신보다 훨씬 큰 기대를 짊어져야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지만 모두 대중의 밝은 빛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남은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감동시키고 경고하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운명들 중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특히 움직였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